자, 안녕하세요. 16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솜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전절에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스톱 클래스를 생성해 놓고 그 스톱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와 통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자바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여러분들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톱 객체가 자바의 메소드 호출 메시지를 솜 메시지로 변환해줘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고 웹 서비스 호출 결과로 돌아온 솜 메시지를 다시 자바 객체로 변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여러분들은 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손 메시지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코드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소스 코드엔 뭐가 잘못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손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손 메시지를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웹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에 이제 디플로이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여러분들께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TCP몬이라는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의 XML 웹 서비스에는 아식스라는 이 툴킷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TCP몬이라는 툴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식스의 최신 버전을 이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곳에 보면 TCP몬이라는 툴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TCP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몬이 실행이 됐는데요. 자, TCP몬을 모니터 툴킷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리스너 포트예요. 자, 리스너 포트에다가는 클라이언트의 웹 서비스 메시지를 대신 받을 포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호출 메시지를 몇 번 포트가 받을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7000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0번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위에 포트 7000번이라는 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포트 7000번을 눌러보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식 방식을 변경을 하고요. 자, XML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이 뭐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TCP 모니터를 처음 실행한 화면이죠. 자, 보시면은 자, 리스너 포트라는 게 있고 리스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스너 포트는 클라이언트의 호출 메시지를 대신 받아서 손 메시지를 출력해줄 가상의 포트예요. 그래서 가상의 포트는 여러분들 임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너는 이제 실제 웹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포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스트의 이름은 127.0.0.1이라고 입력을 했고 대상 포트는 8080 포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너 포트는 클라이언트의 호출 메시지를 대신 받아줄 포트고 그리고 8080 포트는
웹 서비스가 실제 동작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 TCP 모니터가 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호출 메시지를 대신 받아서 TCP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 후에 그 출력하고 난 손 메시지를 웹 서비스로 다시 전달해주는 리디렉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TCP 모니터 툴이에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웹 서비스로 호출할 때 7000번 포트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8080 포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몇 번 포트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정적 스톱 클래스에 8080 포트를 사용하도록 속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WSDL 문서에 8080 포트를 이용하라고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TCP 모니터를 7000번으로 대신 받을 포트를 설정해 줬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웹 서비스로 호출할 때 7000번 포트로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00번으로 호출한 그 손 메시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TCP 모니터가 받겠죠? TCP 모니터가 받아가지고 이쪽 화면에다가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손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 메시지를 다시 8080 포트에 동작하고 있는 웹 서비스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웹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결과가 손 메시지로 날아가겠죠? 자, 손 메시지를 다시 TCP 모니터라는 툴이 받아서 이쪽 화면에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손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그 손 메시지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TCP 모니터라는 툴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7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정적 스톱 클래스를 미리 생성해서 이제 이 스톱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스톱 객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했어요. 자, 근데 이 스톱 클래스는 뭐로부터 생성된 스톱 클래스예요? WSDL 문서로부터 생성된 스톱 클래스죠. 자, 이 WSDL 문서를 보면 웹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포트가 8080 포트로 호출해야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8080 포트를 우리는 7000번 포트로 수정을 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스톱 클래스로 생성된 이 스톱 객체를 가지고 7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자, 스톱 객체는 세부 속성 설정을 위한 언더바 셋 프로퍼티라는 시스템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더바 셋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가 호출하는, 그러니까 스톱 객체가 실제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주소를 변경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 셋 프로퍼티 메소드는 속성 이름과 속성 값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 속성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속 URL에 대한 속성 이름은 javax.xml.rpc.stub이라는 이 클래스에 endpoint 언더바 어드레스 언더바 프로퍼티라는 속성 이름을 가지고 스톱 객체가 실제로 웹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접속 URL을 변경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웹 서비스의 URL을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볼 거는 7000번 포트로 수정을 해줬죠. 자, 그러면은 이 스톱 객체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7000번 포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7000번 포트로 호출된 웹 서비스는 어디로 가겠어요? TCP 모니터라는 툴이 받겠죠. 자, TCP모는 손 메시지를 받아서 실제 웹 서비스에 호출을 할 테고요. 웹 서비스는 수행 결과를 TCP몬으로 알려줄 테고 TCP 모니터가 다시 수행 결과를 스톱 객체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더바 셋 프로퍼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주소값을 변경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소스 코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전에 다뤘던 그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코드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단 한 줄만 추가됐습니다. 자,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주소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언더바 셋 프로퍼티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 메시지를 7000번 포트로 호출하도록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컴파일과 컴파일을 미리 시켜놨어요.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와 같이 콘솔 창에는 정상적으로 웹 서비스가 수행된 수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TCP몬 화면을 볼까요? TCP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자,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는 빈 화면이었는데 손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왼편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달된 손 메시지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이 웹 서비스가 수행된 후에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손 메시지예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익히 12장과 WSL 문서를 다루면서 봤던 손 메시지와 동일하죠. 자, 메소드의 이름은 sayHello이고 인자의 이름은 string underbar 1이며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고 그 값은 듀크다 라고 기술되어 있죠. 자, 서비스가 수행된 후에 서비스의 결과를 보면 서비스 결과의 이름은 result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며 수행 결과 값은 hello duke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TCP 모니터란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오류를 찾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웹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꼭 한 번씩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 메시징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어떤 오류를 파악하거나 손 메시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